자, 이제 쌤 옛날 얘기 좀 해줄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쌤이 젊었을 때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근육질의 몸매에, 안 믿죠, 벌써? 그때 쌤이 길을 가는데, 어느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불이다! 하면 막 도망가고, 막 나오고 하는데, 안에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쌤은 그냥 지나갔을까? 아니죠.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편의점에 가서 물을 막 끌어와서 물을 막 뿌려가지고 적신 다음에 그걸 뛰어듭니다. 팍 뛰어들어서 사람이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는 거야. 사람이 오른손으로 한 사람을 들쳐업고 왼손으로 또 한 사람 들쳐업고 오른쪽 다리로 또 한 사람 들쳐업고. 그래서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을 해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는 불길이 너무 많이 번져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안쪽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 건물이 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물인지. 은행 건물이었나?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니까 금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커다란 금고가 하나 있어서 금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람들 거기 안에 이렇게 눕혀요. 4-5명의 사람들을 눕혀놓고 불길이 막 번져오니까 어쩔 수 없이 금고문을 닫아요. 팡! 불길이 안까지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까지 불길이 닿을 수는 없어. 대신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산소가 곧 부족해지는 거야. 그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숨을 잘 못 쉬는 거야. 나도 역시 숨을 쉬는 게 힘들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봐요. 뭐가 있나. 다행히 구급상자가 하나 있는 거야. 금고 안에 구급상자가 있고요. 구급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이만큼 담겨 있어요. 오케이. 과산화수소를 꺼내다가 수조가 있어 갑자기. 수조에다가 과산화수소 막 부어요. 막 분 다음에 과산화수소에다가 뭘 떨어뜨리냐면은 쌤 피를 이렇게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그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뭔가 기체가 부글부글 막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숨이 쉬어져요 막 이러는 거지.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금고문이 펑 열려요. 소방관들이 도착한 거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안전하게 구출이 돼서 모두 다 집으로 귀가를 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은요. H2O2입니다. H2O2가 과산화수소예요. 얘가 분해가 되면 두 분자가 분해가 되면 물이 생성이 됩니다. 두 분자에 물이 생성이 되고요. 봐봐. 산소가 총 4개인 거 보이죠? 산소가 2개만 쓰였으니까 나머지 O2가 발생이 되는 거야.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산소 기체가 막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었던 거지. 저건 누가 알고 있다? 과학 선생님인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과산화수소가 막 그냥 분해가 되냐? 그냥도 분해가 되겠지만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쌤 피 속에 들어있는 효소를 집어넣었던 거야. 그 피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이름이 카탈레이스입니다. 그 환자 중에 굉장히 카탈스러운 애가 있었어요. 엄청 카탈스러워.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어쩔 거야! 이거 왜 쉬어? 카탈스러운 애를 이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피 속에 들어있는데 그 효소를 이용해서 저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었던 거야. 생명체 안에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감자 조각. 거기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고요. 생간 조각이 나와요. 생간 조각에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얘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까 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상에서는 뭐 지어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본 드라마를 얘기한 거야. 이 남자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 남궁민이라는 그 사람이 무슨 낮과 밤이었나? 무슨 드라마 제목이 그랬는데 거기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갑자기 금고에 들어가는 게 인상적이었고 나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야. 나도 되게 이상했어. 금고에 구급상자가 있네. 근데 이상한 설정들을 해놨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거기서 그다음에 이제 수업적 요소를 뽑아온 것 뿐이니까 너무 당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기억하잖아. 카탈스러운 애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카탈레이스도 함께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얘기 들었던 것들이 우리 책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볼게요. 바로 이 실험입니다. 자, 이게 세 개 A, B, C 시험관에다가 뭘 집어넣어 놓은 거냐면은 과산화수소를 집어넣어 놓고 나서 A 시험관에다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그죠? 증류수를 넣나? 그렇고요. B하고 C 시험관에다가 B에다가는 감자 조각을 집어넣고 C에다가는 생간 조각을 집어넣은 거야. 어디가 가장 많은 기포가 발생되고 있나요? 생간 조각을 넣은 곳에 가장 많은 기포가 발생되고 있죠. 가장 많은 산소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간 조각 안에 가장 많은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감자 조각에는 아주 조금의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증류수를 넣은 A는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조심해야 돼. A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 하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효소가 없어도 반응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해되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체크해볼까? 요 A라는 시험관은 어디 있냐? 기포가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지만 자연적으로도 분해가 되지만 이라고 써 있어요. 자연적으로도 분해가 되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시험관 B하고 C에서는 기포가 발생되고요. 그 기포가 우린 산소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 안에는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 안에는 카탈스러운 카탈레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이게 산소라는 저 기체가 발생되는 기체가 산소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꺼져가는 향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향 불씨가 다시 확 타오릅니다. 산소의 특징인 무엇? 연소를 도와주는 특징, 더 잘 타게 도와주는 조연성이라 불러줘요. 조연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향불이 더 확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이 기체가 산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굉장히 임팩트 있게 실험에 대한 이해를 끝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또 다른 실험으로 이렇게 한쪽에다가는 과산화수소와 증류수를 넣고요. 하나에다가는 과산화수소와 감자즙을 넣어요. 굳이 증류수를 왜 넣는지 알아? 양을 똑같게 맞춰주려고 그래요. 양을 똑같게. 감자즙을 넣은 만큼 얘가 양이 증가할 거 아니야. 얘는 양이 증가하지 않지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통제 변인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딴지를 갈 수 있거든. 여기는 왜 기체가 나왔어? 양이 많잖아. 이런 뭐라고 할 거야. 그죠? 이럴 딴지에 안 걸리려고 양을 똑같게 맞춰주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걸 넣어줘야 되니까 증류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가 부풀어 오른 이유는 당연히 산소 기체가 발생되기 때문이겠죠. 너무 쉬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 내용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내용 별거 없고요. 마지막 효소의 활용인데
봐봐. 효소가 여기에 활용된다고 말하는 중이야.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도 이용이 되고 의학 분야, 산업 분야, 환경 분야에도 이용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몸에서만 효소가 사용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중이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만 활성화된다. 우리 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때 뭐가 떠올라야 돼? 아닌데? 이런 엄청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 몸 밖에서도 사용되는 수많은 예들이 떠올라주면 됩니다. 또 다른 문제. 다음 중 효소의 활용 분야가 아닌 것은 여기에 써있지 않은 것들이 답이 되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좀 특이한 게 어디더라? 효소를 이용한 청바지 탈색. 청바지를 색깔을 탈색할 때 효소를 이용해서 한대요. 이거 특이한 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본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효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소화제 당연히 효소죠. 혈전용해제 효소이고요. 요검사지, 혈당 측정기 다 효소를 활용하는 거고요. 생활용품 속에도 치약이나 세제, 화장품 다 효소를 넣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발효식품도 다 효소를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야. 천연 연육제, 키위 속에 들어있는 효소로 이 고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거를 끊어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걸 연육시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식혜를 만들 때도 엿기름을 집어넣어서 엿기름 속에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섬유나 의류나 가죽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도 효소가 이용된다. 그리고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정화시킬 때도 효소를 이용한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효소가 이용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만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 밖에서도 다양한 산업 분야, 의학 분야에서도 다 활용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넘겨볼까요? 넘기면은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미리 보고 갈게요. 완자쌤 비법 특강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 좀 봐봐. 첫 번째 그래프인데 X축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자, 지금 효소가 6개 효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응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게 분해되겠죠? 근데 반응 속도 1. 반응물이 2개 등장합니다. 2개가, 효소 2개가 탕탕 잡아서 분해시키겠죠? 반응 속도 2입니다. 효소가 6개 있으니까 반응물이 3개일 때는 속도 3, 4개일 때는 속도 4, 5개일 때는 속도 5, 6개일 때 속도 6. 그죠? 이게 이거야. 띡 계속 초기 반응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7개의 반응물이 등장하면요. 6개만 초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는 기다려야죠. 왜? 효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아무리 반응물이 많아도 효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왜 그래프가 나 구간에서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추가적인 시험 문제는 뭐다? 그러면 이렇게 더 이상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속도를 또 올릴 수 있을까? 뭘 넣어줘야 돼? 효소를 넣어줘야 되죠? 보기 중에 뭐가 있다? 반응물을 더 넣는다. 반응물을 더 막 엄청 넣는다. 온도를 올린다. 막 별 보기가 다 나오겠지만 방법보다 효소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치? 별 보기 다 있어요. 내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뭐 이런 것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이상한 보기들이 막 돌아가고. 낚시질을 할 겁니다. 이때 뭘 넣어줘야 된다?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 그죠? 자, 그럼 효소는 단백질로 만드니까 온도에 민감하다며.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 체온 범위일 때 가장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근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네? 더 올려봐! 50도!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반응 속도가 쭉 떨어져요. 그죠? 아까는 일정한 그래프가 나온 건 반응물의 농도였고요. 이 그래프는 뭐야? 온도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속도가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왜? 효소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요.
펩신도 효소고 아밀레이스도 효소고 트립신도 효소거든요. 효소마다 자기가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pH가 어때요? 다 다르죠. 이래요? 얘는 산성을 좋아하는 효소야. 얘는 중성을 좋아하는 효소고 얘는 염기성을 좋아하는 효소입니다. 시험 문제. 모든 효소는 중성일 때 가장 잘 반응한다. 이 그래프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아닌데? 다른 것도 있는데, 그죠? 이러죠? 그래서 모든 효소가 그런 게 아니라 효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적정 pH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앞장에 문제 풀어봅시다. 아이네.